그러면 지금부터 제22대 국회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포럼 창립총회를 22대 국회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포럼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단체가 생겼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연구단체 이름만 봐도 정말 반갑다, 정말 잘했다 이런 그 생각이 들던데, 인구 문제가 정말 비상 상황이죠. 그야말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연구단체 명칭을 보니까 저출생 대응 또 축소사회 대응, 이렇게 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핵심을 꼭 짚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느 한 방향만으로는 안 되고 두 방향에서 함께 밀고 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 명칭부터 아주 분명하게 그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정말 여야가 뜻을 함께 다 모은 것 같습니다. 당대표를 역임하신 의원님들부터 또 정말 무거운 중진 의원님들, 그리고 이제 막 국회에 들어와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의지가 아주 가득 차 있는 초선 의원님들까지, 또 여야가 고루고루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믿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백혜련, 그리고 김정재 대표위원님, 그리고 박상혁, 박정아 책임연구위원님, 이렇게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갈등 상황입니다만 갈등 속에서도 할 일 하는 거,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거, 이것이 정말 국회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국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강연을 통해서 지혜 말씀을 해주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총인구 감소,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 학령 인구, 병역 자원의 급감,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 인구의 수도권 집중, 그리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에 달하는 소멸 위험 지역, 이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가 전부 무겁고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대비하는 것은 정말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바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단체를 결성하고 활동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우선 저출생 대응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인구 구조 변화가 저출생, 즉 2002년부터 시작된 초저출생 현상이 20년 동안 계속되면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는 5천만 인구가 2,500만, 100년 후에는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태어나던 50년 중후반에 신생아가 1년에 100만씩 태어났는데 재작년에 25만 이하로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국가와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 그리고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문제를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게끔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맞닿아 있는 문제들입니다. 축소사회 대응도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문제의식이 넓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져 온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적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인구 변화는 산업과 교육, 방위, 노동시장, 사회보장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 성장기에 설계된 제도적 틀거리로서 이렇게 변화된 여건에 도저히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가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정재훈 교수님 강연 제목이 정치는 초저출생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 정말 국회가 일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확인한 대로 양육 지원 돌봄이나 육아
육아휴직 그 확대처럼 이미 여야 정당 간의 의견이 일치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제안, 입법 논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천이고 실행입니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부터 입법을 시작하고 축소사회 대응 분야처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끈질기게 해법을 찾아간다면 그것이 정치가 초저출생 대한민국을 구하는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선발대가 되어주십시오. 인구위기, 초당적, 범사회적,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초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포럼의 창립을 축하드리고 저의 문제의식과 딱 일치하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함께하겠습니다.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포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지는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들어오니까 벌써 의장님도 계시고 여야 대표부가 다 총출동하고 여야 의원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기도 참 힘든데 아마 의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아니면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정재 의원님과 백혜련 의원님의 탁월한 참 그동안의 의원님들과의 여러 가지 깊은 교제의 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국회의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출생도 참 시급하지만 우리 국회 정상화도 굉장히 시급한데 오늘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우리 이 포럼이 우리 국회의 정상화 또 여야의 합의 합치에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협치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우리가 같은 것부터 또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를 해나가고 입법을 해나갔으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저출생 대책 입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총리급으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자 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그 박차를 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아마 존경하는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또 제안하셨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 입법이지만 우리 여당이 힘을 합해서 하면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장님의 영도력을 기대해 봅니다. 이 저출생 문제는 이제 서서히 우리들을 참 좋아와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 언론계도 나서고 시민 전체, 우리 국가 전체가 나서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그 정점에 정치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화두로 이런 포럼을 만드신 것으로 압니다. 이 포럼이 중심이 되어서 역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국회 오면 해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 문제도 우리 국회에서 해결해 내는 그런 국회가 되면은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국민들은 국회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은 또 의장님께서 많이 제안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대로 같은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김정재, 백혜련 두 대표님의 능력과 열정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하셔서 이 포럼에서 다른 데서 하지 못했던 마지막 해결돼야 하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버리는 그런 포럼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저도 축하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저출생 축소 사회 대응 포럼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 연구단체 창립을 위해 애쓰신 백혜련, 김정재 대표위원님, 박상혁, 박정아 연구 책임위원님과 연구단체 회원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국가 소멸 위기 첫 번째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책적 변화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미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를 공약했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신설만큼 중요한 것이 결혼, 출산, 양육을 총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중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출생 기본소득과 같은 창의적인 해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출생 축소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요. 국가의 출산 돌봄의 책임 강화부터 신혼부부 주거 문제, 기초자산 형성,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까지 종합적인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청년, 취업 등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야 모두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사회단체 전체에서도 공감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창립한 포럼이 저출생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활발한 포럼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정책 재현과 입법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바랍니다. 민주당의 공약과 정책, 전문가의 지혜가 실현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참여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 창립을 축하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할 좋은 대안이 될 것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한테 첫 번째 후원회장을 맡아주셨던 인천의 신부님 한 분이 저한테 3가지 숙제를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커다란 문제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젊은이가 아이를 적게 낳는 것, 두 번째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대기업만 위한다는 것.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했던 당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결국은 아이들을 적게 낳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 어려움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지 10년이 경과했지만 한 번도 그 말씀을 잊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오늘 여야와 그리고 국회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포럼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창립에 깃발을 드신 분이 우리 김정재 의원님 그리고 백혜련 의원이 당의 중진들이십니다. 두 분이 나서니까 이렇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원내대표 우리 당대표님 우리 또 초선부터 우리 여야의 중진 의원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말 얼마나 두 분의 위력이 대단한지 오늘 몸소 보여주는 현장 아닌가 싶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저출생 축소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면은 식사 시간 놓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국가 인구전략기획부가 이제 곧 올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함께 힘을 모아서 빨리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재 대표님 해주실 거죠? 빨리.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잘 해주셔야죠. 예, 제가 드리는 축사의 성과는 이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래에 보기 어려웠던 아주 박수 치는 장면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화이팅을 해야 사진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하면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축소사회를 모두 함께 대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